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해 보건소의 제안 설명을 듣고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심사 실시하고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구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본부의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심사를 마친 뒤에는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영란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꿈꾸며 민선 8기 시정 발전과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변인영 위원장님과 홍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4개 보건소의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5억 7,820만 3천 원 증액된 392억 6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38억 4,984만 1천 원 증액된 839억 5,6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353쪽부터 354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사업입니다. 노후 의료장비와 비품 교체를 통한 진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자산취득비 85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54쪽 관내 의료시설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수료 140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58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사업입니다. 356쪽입니다. 2023년 7월 집중호우 피해 유가족과 부상자의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적 회복을 위한 오송 지하차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비로 1억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57쪽 지역사회 자살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1,97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60쪽 상당보건소 감염병 대응과 소관사업입니다. 359쪽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위한 살충 포충기 구입 비용으로 방역 활성화 사업 자선취득비 4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백신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비용으로 감염병 관리 자산취득비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369쪽 서원보건소 소관사업입니다. 362쪽입니다. 서원보건소 신청사 통합 이전과 원활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한 서원보건소 신청사 이전 사업으로
6억 3,667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64쪽 서원보건소 신청사 완공에 따른 준공금 및 자재비 적기 지급을 위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부터 375쪽 흥덕보건소 소관 사업입니다. 372쪽입니다.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3,07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73쪽 임산부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의료 및 회복비 977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380쪽 청원보건소 소관 사업입니다. 377쪽입니다. 12세 남아 HPV 예방접종 및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대상 확대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회복비 3,84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78쪽 지역사회 자살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1,97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영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495억 5,525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368억 4,814만 1천 원 대비 9.29%인 127억 711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4,072억 5,26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560억 9,415만 7천 원 대비 14.37%인 521억 5,85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158억 7,02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831억 7,165만 4천 원 대비 11.55%인 326억 9,846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4,074억 8,66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562억 1,415만 7천 원 대비 14.39%인 512억 7,25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 예산은 12.96%인 638억 6,562만 2천 원이 증액 계산되었고 세출 예산은 13.13%인 839억 7,096만 5천 원이 증액 계산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오송 지하차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서원보건소 신청사 이전,
청주국제 에코콤플렉스 외부 방수 및 마감 보수 공사, 광역 분기점에서 석실 가압장까지 송수관로 확충 사업, 집안 치마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밀 제조사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대행 수수료,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운영,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관리, 중계 펌프장 및 원료수 처리시설 개선 사업, SK 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계속사업 부족분,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추가 변동분을 반영하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지원 시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입니다.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2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6년 기금 운영 계획상 수입 계획은 24억 3,112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54억 6,75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4억 6,769만 5천 원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제2매립장,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지출 계획에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제2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지연에 따라 미집행된 2025년 주민지원금과 주민편익시설 대체 주민지원금을 편성하였고,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은 2025년 종량제 봉투 판매 금액을 반영하여 미집행된 2024년, 2025년과 2026년 주민지원 사업비,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과 이자 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등을 반영하고 미집행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찬 의원입니다. 페이지는 366페이지 서원보건소고요. 그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상당, 흥덕, 청원은 다 증액된 반면 서원만 감액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서원보건소장 고정건입니다. 이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한테 위탁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예산액이 이제 만약에 남을 경우 계속 예탁 2월이 됩니다. 그래서 서원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2억 5,500만 원이 플러스가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마다 그 질환에 따라서 이제 그 지급되는 그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계속 누적된 금액이 한 2억 5천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서원 같은 경우는 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원보건소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비가 3천만 원으로 잡혔는데 이게 산정된 근거는 뭔가요? 네. 지금 본소하고 건강진진팀하고 치매안심팀이 지금 3개가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전하게 되면은 그 2개 팀은 또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하고 또 아니 그러니까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근거가 예, 뭐냐고요? 뭐 2천만 원일 수도 있고 1천만 원일 수도 있고 그건 저희들이 이제 견적을 받아봤어요? 받아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한식 의원입니다. 방영양 소장님한테 지금 복명동 해갖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통합지원본부에 그 3교대로다가 이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보건소별로다가 파견을 나가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재해 같은 거가 있으면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저희들이 이제 그 훈련을 평상시에 하고 있는 거고요. 요번 같은 경우에 이제 소재지가 흥덕 소재다 보니까 그쪽에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저기 흥덕 쪽에서 나가고 있고 저희 직원들은 같이 돌아가면서 4개구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3교대를 이제 구별로다가 이렇게 네. 걸어가면서 네. 고생이 좀 많으시네요. 그다음에 그 상당과 양재숙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이제 방역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포충기 각 구별로 구청별로 구 보건소별로다가 이제 예산을 했는데 상당 여기 보면은 그 민원 다발 지역이라고 그래갖고 별도로다가 이게 뭐 접수되고 그러는 게 있나요? 감염병 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저희가 1년 내내 그 시민들이 그쪽에 뭐 모기가 많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건소로 연락을 주셔요. 그러면 그거 저희가 정리가 되어지면서 그 데이터화 해가지고 예,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제 상당구 것만 그 자료 관리하고 있는 것 좀 저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상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근본 그 복명동 상가 폭발 사고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제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주셔서 굉장히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저희 지역국도 하지만 또 현장에서 우리 이제 고생하시는 뭐 방영균 팀장이라든가 이렇게 만나 보니까 정말 안쓰럽고 또 심리지원센터 이렇게 부스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좀 주민들이 피해 주민들이 그게 할 수 있도록 처방을 받고 우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홍보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청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4개구 보건소 특히 우리 흥덕구 보건소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현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예, 모두 다 애쓰고 있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뭐 추경 관련해 가지고는 적절하게 다 이제 필요한 것들 저희가 2년 내내 4년 내내 이제 요구하고 제안을 했던 것들이 그래도 다소 빠른 그 즉각 반영은 안 되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마음을 내주고 그다음에 행정력으로 실천을 해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행정이 약간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은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그 정신으로 이제 행정으로 이게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속하면 좋겠지만 행정의 루틴을 조금 앞당기는 것들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마지막 회의인가요?
예, 그럴 것 같은데 모두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마음 변치 말고 시민에게 복무하는 청주시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리고 저희 또한 유종의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동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본부장 장연동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우리 상수사업본부와 함께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수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대비 416억 600만 원을 증액한 206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2쪽에서 630쪽까지 상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02쪽 사업예산 수입으로 예탁금 이자 수입 8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607조 업무가수건으로 공유재산 유지관리 보수 및 관리를 위한 공기업 경영관리 수선유지비 600만 원과 검침 및 요금 고지 관리 3,7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612조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누수관리 수선유지비 10억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615조 정수가 수관으로 현장 감시 제어 설비 개선을 위한 국전 취수장 위탁관리비 1억 6,300만 원, 일반 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622쪽 사업예산 수입입니다. 공유재산 회계간 유상이자 수익금, 토지 매각 수입 1억 200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사업 등 5개소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 수익으로 455억 8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627조 업무가 소관으로 통합재산안전화기금 예탁금으로 88억 5,3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632쪽에서 633쪽 기석가 소관으로 흥덕구 현암동 일원 등 10개소에 대한 급수구역 확대 사업비로 91억 2,200만 원, SK하이닉스 신규공장 공업용수 공구사업비로 138억 원, SK하이닉스 추가공장 공업용수 공구사업비로 130억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637쪽 정수가 수관으로 온실가스 배출비 매입비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현동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 정돈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해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성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성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6억 9,605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05만 4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70억 6,511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24만 6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8쪽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용암동 및 영운동 불법 투기 CCTV 설치 4,200만 원, 자원발생 유원지 행락철 수거지원 인건비 1,624만 6천 원을 각각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심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증감 내역이 없으며 다음으로 서원구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과 14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미세먼지 불법 매출 민간 환경 점검은 자격상실 신고에 따른 4대 보험 환급금 발생에 따라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8,000원과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9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강사항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87억 1,3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0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정원구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68만 원이 증액된 77억 8,21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클린업 기동센터 공공요금 768만 원, 클린업 기동센터 화장실 등 보수공사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 말씀하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본부 소관사항에 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봉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6억 3,839만 3천 원을 증액한 3,068억 7,021만 5천 원을 계상하고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84억 2,735만 5천 원을 증액한 3,982억 7,06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08쪽부터 389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오송 및 오창 제2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운영 원가 산정 용역 2,100만 원, 청주 국제 에코 콤플렉스 환경 개선 공사비 1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0쪽부터 392쪽 기후 대기과 소관입니다. 승용 전기 자동차 구입 지원비 135억 원, 화물 전기 자동차 구입 지원비 10억 9,956만 원, 전기 자동차 구입 전환 지원금 23억 9,330만 원, 수소 전기차 구입 지원비 3억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3쪽부터 395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지분반 민간 대행 수수료 42억 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급기 설비 설치 공사비 6,840만 원, 농촌 농약 빈병 수거 보상금 4,240만 원, 재활용 선별센터 신축사업 공사비 17억 6,800만 원, 감리비 6억 1,900만 원, 노후 재활용 선별센터 신축사업 공사비 18억 5,700만 원, 감리비 6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폐기물 처리 사업장 다이옥신 검사 수수료 2,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6쪽부터 397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1호기 보일러 급수펌프 교체비 2억 8천만 원, 여가 집진기 백필터 교체비 2억 8,700만 원, 청주시 제2매립장 환경상 영양조사 5억 2천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고속 발효기 제어반 교체 5,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비 8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715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2026년 빗물 펌프장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집안 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준설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9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미원 공공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747쪽부터 750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오창읍 양지리 일원 오수관로 정비사업비 2,200만 원, 송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6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인 수곡 분고 침수 예방 사업비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53쪽부터 754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무심천 원류수 처리시설 정비사업비 3억 원, 성남천 원류수 처리시설 정비사업비 7억 원,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동 야적장 보수 공사비 3억 7,800만 원,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내외부 반송 펌프 제어반 교체비 2억 9,758만 3천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 2억 2,44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819쪽부터 820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미호강 유역 야적 퇴비 적정관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3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1쪽부터 822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현도노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6억 8,500만 원, 현도시목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333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839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국제 에코콤플렉스 외부 방수 및 마감 보수 공사비 1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46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제2매립장 주민편익시설 대체 주민지원금 3억 3,171만 5천 원, 25년 제2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3억 7,425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쪽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2024년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사업 미집행액 11억 2,848만 6천 원, 2025년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사업 미집행액 12억 7,806만 2천 원, 2026년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사업 1,670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찬 의원입니다. 페이지 예산서 394페이지 재활용 선별센터 관련해서요. 이게 아직도 뭐 추가되는 증액되는 금액이 있는 건가요? 자원정책과장 홍현표입니다. 금액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그 총 사업비가 연차별로 되어 있는 거라서 이번에는 그 추가 사업비가 아닌 그냥 기존의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러면은 그 본 예산에 세우지 않고 1차 추경에 세우는 건가요? 본 예산에 갔을 때는 저희가 조기 집행이라든지 공사 여부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서 예산 소진 사항을 하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에 나머지 공사 부족분을 세우는 거고 본 예산은 기존에 우리가 1회 추경 전까지 조기 집행, 신속 집행을 고려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뭐 국비 페널티나 이런 게 한 거는 전혀 없는 건가요? 여기에서는 없고 예전에 했던 거가 지금 뭐 이렇게 비용을 저희 시비로 무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예, 그런 과정은 아니고 그건 이미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 이루어졌고요. 예. 그러면 1차 추경이 원래 계획되었던 비용을 1차 추경에 세우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관련해서 페이지는 393페이지이고 아직도 뭐가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있는 건가요? 이게 언제까지 청주시에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자원정책과장 홍현표입니다. 지금 이게 다용기 공공세척센터에 워낙 급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보통의 급기 시설은 이제 문을 열어놓고 보통은 하는데 저희 다용기 세척센터에 그 시설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 예산에 그 나머지 부분을 급기 설비를 설치하는 건 3천만 원을 저희가 세웠는데 실시 설계 용역 과정에서 그 소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기계공사, 전기공사를 분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나머지 그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되는 사항들 그리고 현지 실사를 해갖고 부족한 부분들을 더 하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난 거. 예,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언제 지었는데,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신축할 때는 도대체 뭐 했던 거예요? 그런 설계할 때는 하고 나서 지금 이거 채 2년도 안 됐는데 뭐 추가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추가로 용품도 사고 도대체 설계할 때는 뭐 했던 거예요? 자원정책과장 홍현표입니다. 그 워낙 급기 설비가 의무 사항은 아니고 문을 열어놓고 하면 되는 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세척을 하다 보면은 그 문을 열어놓고 세척을 했을 때 위생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포인트들을 왜 신규 설계할 때는 왜 몰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사항은 그럼 그리고 도대체 언제까지 예산이 투입해야 되는 거고 이러고 있다가 또 내년 본 예산 때 또 뭐 집기 뭐 사겠다고 또 예산 올라오고 언제까지 청주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자원정책과장 홍현표입니다. 저희 이번 설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사전에 작년에 예산 세웠을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올리는 사항이고요. 거기 설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그냥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9페이지요. 그 자연 환경 보전 관련해서 그 본예산 때 이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다시 올라온 건가요? 어떤 뭐 조정이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민수입니다. 금액이나 이건 동일한 사항입니다. 동일한데 다시 올라온 거예요? 아무런 네, 뭐 조치나 뭐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 없이? 지금 이제 우리 자연보호 연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도에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이제 어떤 법적 그 단체로 이제 지위가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 단체 같은 경우 매년 이제 그 중앙 그 협의회에서 그 세미나라든지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근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도 7월에 이제 행사가 개최가 되고. 네, 그러니까요. 작년 연말에 우리 의원들이 삭감했을 때는 삭감한 이유가 있는데 그러한 어떠한 해소하는 이러한 절차 없이 그냥 1차 추경에 그대로 올리면 의원들이 뭐 그럼 올리기만 하면 다시 통과해줘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 중간에 어떠한 해명이나 소명 없이. 자연환경 보전 협의회가 이제 뭐 그 내용은 작년 연말에도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삭감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중간에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1차 추경에 찍 하고 올리면 우리는 의원들은 또 거수기처럼 손 들어줘서 통과시켜줘야 되냐 이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거의 필요성을 다시 묻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연말에 삭감됐던 내용을 그대로 올리는 거였잖아요. 중간에 어떠한 과정 없이. 저희가 뭐 이제 자연환경 보전협의회 이제 작년에 본 예산 때 이제 의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셨던 부분을 이제 뭐 단체하고도 말씀은 많이 나눴는데요. 지금 자연환경 보전협의회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읍면동에 지금 이제 그 협의회 활동이라든지 우리 시협의회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다른 어떤 그 민간 단체보다 사실은 활동 뭐 이렇게 뭐죠? 그
경쟁력은 우수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연환경 보존협의회도 그렇고 자원부 연맹도 그렇고 지금 매년 이제 뭐 중앙 연맹 같은 경우에는 중앙 협의회 차원의 그 지금 세미나라든지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이제 우수 이제 어떤 생태 환경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탐방을 그러니까 하면서 그런 내용들은 작년 네, 연말에도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 앵무새처럼 서로 반복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 1차 추경이 어쨌든 본 예산에 삭감됐고 1차 추경에 올라오는 그 과정 그 사이에 의원들을 어떠한 설득하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1차 추경에 그대로 똑같이 올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의원님들께 한 분 한 분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제 의원님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페이지 392페이지. 고요. 전기 자동차 충전 관리 구역에서 이게 약간 뭐 그 사업 설명서에 보면 이게 보니까 홍보 피켓 제작 때문에 증액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그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해서 이제 그 충전 행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도입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피켓도 한번 제작을 해보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20개밖에 제작을 하지 않아서 각 읍면동에 설치를 하려면 최소한 42개가 돼야 되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드리려고 네. 그렇게 우선 몇 개만 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번외 같은데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진행 사항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후대기 과장 이준경입니다. 지금 통합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제 그 과태료 그 자동차 정보가 과태료 그 고지서하고 같이 이제 통합 관리되는 그런 자료를 불러와서 그 과태료를 부과하기 쉽게 되는 그런 통합 그 시스템만 우선은 구축이 됐습니다. 아, 구축이 됐나요? 예, 네. 그것만 구축하고 또 이제 다 그 고지서 발급도 옛날에는 직원들이 하나하나 다 봉투에다가 각각 저 인쇄를 해서 넣었는데 그것도 이제 외부에 이제 발주 줘서 그 매달 이제 생길 때마다 한꺼번에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네, 어쨌든 직원분들의 그 노동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순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예산하고 관계없이 우리 복명동 상가 폭발 사고에 대해서 우리 이제 자원정책과 홍영표 과장님이 인력과 장비를 이제 적재적소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아마 내일쯤 그 파쇄된 유리 그 노면 청소까지 그렇게 다 계획이 돼 있다고 어제 현장에서 만나니까 또 바쁜 시간에 또 그 현장에서 그런 거를 또 참관하고 그러는 걸 보고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고 기왕에 난 사고이니까 빨리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선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우리 홍영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3쪽 하단에 우리 존경하는 박승찬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우리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에 지금 예산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 공사가 예산이 이제 830이 세워져 있어요. 이 도시가스 공사는 왜 하는 거예요? 자원정책과장 홍현표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LPG 가스를 쓰게 돼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공사가 지금 이제 그 내덕동 부근에 시행이 되고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으로다가 바꾸려고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구역에 도시가스 그 노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내덕 1동, 6통에서부터 8통까지 도시가스 공급 공사가 이제 시작이 돼서 거기 해당되는 통이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해 가지고서 저희들도 이제 LPG에서 도시가스로다가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기존에 우리 LPG 그 공사할 때 대금은 얼마나 들어갔나요? 죄송합니다. 그건 따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입니다. 기후대 국과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는데요. 390조 이렇게 보면은 중간쯤에 보면 조용한 오토바이 스티커 제작이 있는데 뭐 예산은 뭐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닌데 되게 보면 조용한 오토바이는 잘 안 붙이려고 그러고 소리를 유발하는 오토바이에 붙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용한 오토바이에 스티커를 붙여주면 잘 붙이려고 할까요? 일단은 그 저희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청주검사소에서 이제 그 기준 이내로 이제 그 검사를 맡은 그 차량에다는 붙여줘서 저희가 이제 그 합동 단속이라든가 이제 급시에 단속을 할 때 좀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고 아 이분들은 좀 그 조용한 오토바이다 하고 인증이 된 차량으로 이제 시민들한테 그런 그 의식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선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뜻깊은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래 잘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그 왜 우리 조례가 혹시 있나요? 그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에 관련된 조례가 우리 갖고 있나요? 시에서? 그 지금은 별도로는 없고요. 요거는 이제 그 소음 진동 그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위법에만 돼 있는 거로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여기다 관련 조례가 조금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조례를 좀 만들어서 단속의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우선은 이제 저희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만 계속 규제를 하다가 청주시 이동 소음원 규제 지역 변경 고시를 이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이제 그 좀 선진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이제 이런 고시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검토해서 조용하고 깨끗한 청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은요. 아까 제가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박승찬 위원님이 아까 몇 페이지야? 394페이지 재활용 선별센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을 때 과장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페널티는 없고 사전에 다 끝난 거를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들은 게 맞나요? 자원정책과장 홍현표입니다. 페널티를 지금 받은 건 아니고 예전에 사업할 때 저희들이 지연이 돼서 그 사업비를 반납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시비도 다 확보를 해서 사업은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페널티를 해서 뭐 이번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감액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 어쨌든 그 예정대로라면은 국비와 시비와 뭐 이런 것들이 다 매칭돼서 됐어야 되는 건데 그걸 부족분을 시비로 다 보충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이번에 국도비가 없는 거는 저희들이 23년도랑 24년도에 국도비를 너무 많이 남겨 있어가지고 국도비가 잔액이 많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교부 시기를 달리 해줍니다. 그 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잔액이 많기 때문에 100억을 주지 않는데 지금 이거는 페널티를 받아서 올해는 국비를 주지 않는 건데 총액적으로 따졌을 때는 국비를 감액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우리 이제 사업 설명서 설명 자료에 보면은 사업 지연으로 인한 페널티로 인해 26년 국도비 확보를 실패했다. 이렇게 나오고 시비 선투입 및 타 지자체 불용 국비 확보 추진을 병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시비는 선투입이 된 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시비가 선투입이 된 거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놓친 국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불용액이 남아 있어야 그걸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관망을 하거나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원정책과장 홍현표입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지난 3월 날짜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금강청을 방문을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그러니까 교부는 됐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선제적으로 교부를 해달라고 가서 면담을 하고 왔고요. 금강청에서도 그 긍정적으로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요.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국비 확보 관련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해야 조금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소통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훑어보다가 이게 일추라 우리도 마지막이고 그래서 그냥 별 문제 없으려니 하지만은 아무래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박승찬 의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393페이지 다회용기 관련해서 급기 설비라는 것들 지난번에 앞차이 때문에 문이 안 열리고 그러는 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기정액이 지금 3,850만 원이에요. 그죠? 네. 근데 그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증액이 그거보다 훨씬 배가 되는 금액이 배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다라는 거는 애초에 극기 설비 관련해 가지고 그 견적을 잘못 낸 거예요? 아니면은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뭐 때문에 추경은 불효불급해서 정말 기존액보다 더 크게 이게 설비비가 들어오는 건 저는 이게 되게 낯설거든요. 이게 원인이 뭐예요? 자원정책과장 홍현표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반영할 때는 저희가 민간업체 그냥 실시 설계를 하지 않고 일반 설계로다가 이제 견적으로다가 이 사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올해 그 예산으로다가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신규로 반영해야 되는 공정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3천만 원 정도였었는데 우리가 기계공사 쪽에만 견적을 받았는데 용역을 하다 보니 전기공사도 또 분리발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고 전기공사를 하다 보니 거기 또 소방법에 따른 또 추가적으로 공정도 또 발생을 해서 지금 전기공사 부분에서 한 1,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또 기계공사 부분에서는 그 주장비 또는 뭐 덕트 이런 쪽에서 좀 공사비가 많이 진행을 했고 이게 그리고 견적가로 처음에는 했지만 우리가 공공 단가로다가 하다 보니까 그 단가가 조금 더 상승을 하게 돼서 거기에 따라서 연쇄적으로다가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총 사업비가 1억 정도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너무 낯설어서 그러는데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가요, 과장님? 애초에 계획하고 설계할 때 전문가들 불러서 다 검토하고 견적을 올리거나 좀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나요?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예, 자원정책과장 홍현표입니다.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워낙은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줄 몰랐고 또 현장을 가다 보니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이 좀 더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별로 그러니까 그 주 장비별로 증가되는 내용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맨 처음에 급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했던 팀장이나 주무관들하고 지금의 이 추경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밀하게 이 추경 예산을 올리는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교체가 됐나요? 변경이 됐던 건가요? 자원정책과장 홍현표입니다. 지금 담당 주무관은 이 업무를 계속 보고 있고요. 지금 팀장님은 이제 업무가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요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하신 박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예산, 그러니까 본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벌점위원 그 설계자에 대해서 최초 설계자에 대해서 벌점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지금 업무 처리 중입니다. 지금 벌점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벌점위원회를 언제 구성하는 거잖아요. 예, 구성해서 지금 구성 중에 언제 있습니다. 또 저기 바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이제 거기 전문가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게 벌점의 대상인지 워낙 그 설비 기준을 보면 급기 설비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게 반드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급식실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꼭 저희들이 벌점을 줘야 되는 사항인 건지는 저희들도 위원회를 좀 열어봐서 거기 의견을 들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급식실 기준이죠? 타 지역의 식기세척센터도 급식실 기준으로 설계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나요? 타 지역은 급기 설비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곳은 급기 설비가 다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나요? 타 지역은? 다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문을 열어놓고 그러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설을 굳이 뭐 이 급기 설비를 왜 하냐 이제 이런 말씀들도 하시지만 위생의 문제도 있고 또 급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왕이면 그 설비를 다 해주고 문을 다 차단한 상태에서 위생적으로 세척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급기 설비를 하게 되었고 또 그거는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사항이 아닌 예외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쨌든 어쨌든 알겠고요. 그 죄송하지만은 또 저기 398페이지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네, 찾았습니다. 네. 중간에 보면 청주시 유기성 폐장원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민간 투자 사업 관련해 가지고 협약안 검토 수수료 1,2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이게 규정에 의해서 KDI 뭐 공공 거기가 어디야? 그죠? 민간 투자 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공기관 그 업체 그 기관에다가 하기로 돼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공기관에다가 협약서를 검토를 시키고 그러는데 1,200만 원씩 들어요. 변호사 비용 되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 기관에 의뢰해서 협약서를 검토를 받으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예요? 일단 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데서 검토를 하고요. 그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 협의할 적에 일단은 요 KDI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가 좀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되게 큰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포스코와 뭐 여러 어쨌든 그 대기업이 이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그러는 큰 사업인데 어쨌든 이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운영하면서 이제 가스화 시설을 하면서 그걸 판매도 하고 활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전문기관의 협약안을 저희 이거 의뢰를 한 거라고 보는 건데 만약에 이게 이제 협약서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다. 손실을 보는 현상이 발견됐다. 했을 때는 책임을 여기서 져주나요? 하수정책과장 오건식입니다. 거기에 책임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 협약안을 검토하고 또 추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익이라든지 손해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기 실시 설계를 한 다음에 부의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저희 말씀하시고 이제 염려하시는 것처럼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뭐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봐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거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플러스가 돼야지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 참여한다든지 진행하지는 않을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협약안을 검토를 해줘도 우리가 따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의무는 있는 거네요. 책임의 소재는 우리한테 있는 거네요. 협약을 체결했을 당시 이거를 기초로 협약을 체결했을 당시. 네, 하수정책과장 오건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다고 보는데요.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게 KDI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지자체 공무원들은 그런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협약을 해서 뭐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아니, 어쨌든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눈이 미약해서 다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이제 무겁게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잘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마칠 거고요. 혹시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생겼을까 봐 다시 묻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잠깐만요. 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해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정해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수철입니다. 정해 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위원회에서 가결된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